활동 메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메뉴는 후원 약정을 관리하는 후원 종류를 관리하는 후원 관리 메뉴와 등록된 후원금들을 관리하는 후원금 관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원 관리의 후원 종류 관리입니다. 신규 후원 종류는 하단에 신규 후원 종류 만들기 버튼을 이용합니다. 먼저 후원 종류명을 입력해 줍니다. 네, 해당 후원 종류가 시작되는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 종료일은 넣는 경우는 있지 않고요. 실제 이 후원 종류와 관련해서 종료가 되는 경우에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용 상태는 사용, 기부금 영수증 대상, 혹시나 우리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발행할 수 없는 단체라면 비대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사용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단체가 종교단체라면 종교단체, 지정후원금이라면 지정이라고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회계 메뉴도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등록된 회계 단위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할 후원 계정 과목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일단 개인 후원금. 해당되는 후원금이 직금 계좌가 따로 있다면 주 입금 계좌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해 줍니다. 지금 등록된 정보가 회계 단위, 계정 과목 등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후원 종류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단체가 회비도 CMS를 통해서 직금을 하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회비도 추가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회비 시작일은 예전부터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이전 데이터도 넣고 싶으시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시작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용 상태는 사용, 회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상을 선택하고요. 회계 단위는 법인, 단체 회계 단위 선택해 주시고 계정 과목은 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에서 관리하는 단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하나나 두 개 정도로 관리하실 수 있고요. 우리 단체가 좀 사업이 많고 지정 후원이 많다 하시면 그렇게 관리되는 대로 후원 종류를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후원 종류를 만드셨다면 그 다음 후원 약정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단체가 CMS도 하지 않고 정기 후원이 없고 일시적으로 계좌 입금 받는 후원만 있다 하시면 이 약정 등록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CMS도 나눔샘을 통해서 출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우리가 미납이 있으면 미납월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정기 후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집계하고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각 후원자별로 후원 약정을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홍길동 후원자에 대해서 약정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할 후원자를 먼저 검색해 줍니다. 검색된 후원자 줄의 오른쪽에 보시면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당되는 후원자에 대해서 일반 후원금 그리고 정기 매월 언제부터 하실지 이분이 8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8월 1일 그리고 언제 납부를 하기로 했고 금액은 얼마 하기로 했다. 혹시나 CMS를 하시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CMS를 선택하시면 여기 이체 정보로 되어 있던 부분이 CMS 정보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좌 등록 하셔서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후원자명과 이 후원자 생년월일 부분은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기능만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에 뭐 입력해서 수정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자 정보를 선택하시고 어느 은행에서 출금을 하기로 하셨는지 은행 선택해 주시고 네, 계좌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CMS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이나 음성 파일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하단에 파일 용량과 형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파일 업로드까지 진행을 해서 CMS 번호 생성을 선택해 줍니다. CMS 번호 생성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방금 후원 약정 신청 화면에 CMS 출금 계좌에 이렇게 해당되는 정보가 뜨게 됩니다. 꼭 이 상태까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네, 약정이 등록되었습니다. 네, 홍길동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건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원자 한 분만 더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약정 등록. 네, 후원 종류는 여기는 회비에 해당하는 걸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이 단체가 1월 달부터 회비 납부를 했다. 그리고 10일이고 금액은 네, 200만 원씩 납부를 한다. 그리고 계좌 이체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넣어주시고 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약정은 이렇게 정기 후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등록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약정을 등록했는데 뭐 출금 일자를 변경한다. 아니면 출금되는 금액을 뭐 증액한다 아니면은 좀 적게 줄인다 하실 때는 활동의 후원 관리에 후원 약정 관리라는 메뉴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메뉴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록색 부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은 등록된 내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보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건수가 많다면 당연히 여기서 검색을 해주고요. 성명 앞에 있는 세모 표시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개별 약정 상세 정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후원자의 약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CMS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를 하시다가 뭐 다른 은행으로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 여기 신규 계좌 등록 버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계좌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와 같이 CMS 계좌를 다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보를 넣으셔서 저장하시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금액을 다시 바꿔서 네, 저장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0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활동의 후원 관리는 종류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약정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특별히 약정과 관련된 수정된 후원자들의 내역들이 있다면 이 후원 약정 관리 메뉴에서 변경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의 후원금 관리의 후원금 등록입니다. 해당 메뉴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후원금 등록은 여기 이 부분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뭐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후원금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통장 내역을 보시고 입금 일자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이런 약정이 없는
네, 일시적으로 후원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시면 네, 해당되는 후원자분을 선택해 주시고 어떤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지 예금 선택해 주시고 금액 넣어 주시고 계좌번호 선택하시고 이렇게 입금된 내역과 관련해서 쭉 정보를 넣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검색했는데 후원자가 검색되어지지 않는다면 주소록에 후원자 등록 메뉴에서 먼저 후원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로 후원자를 등록하시고 나서 여기서 후원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후원금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 등록 버튼이 있지만 사실 후원자가 많지 않은 단체는 담당자분들이 성함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규 등록 버튼을 활용하실 수 있지만 후원자가 많다면 잠재 후원에 해당으로 된 경우에 후원자 등록 여기서 후원금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로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거르기 위해서는 꼭 주소록의 후원자 등록 메뉴에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약정 외로 이순자 후원자님이 후원하신 내역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에 일반 후원금 홍길동 후원자님이 보시면 조금 전에는 이 미납금액 적용 순서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홍길동의 일반 후원금을 체크했더니 이렇게 미납금액과 적용 순서가 체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후원자의 일반 후원금 정기 후원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7만원 입금했다고 하고 10일 날짜에 앞이라고 체크를 해서 지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후원일자는 10월 10일이고 7만원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서 앞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하시면 후원일자는 10월 10일이지만 정기 약정에 해당이 되고 8월분과 9월분에 해당이 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약정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쭉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우리 단체가 정기 약정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뭐 몇 월 이번 달 미납금이 얼마인지 총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몇 월분에 뭐가 늘었는지 체크하시고 하신다면 이 약정월에 해당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홍길동 후원자가 이날 정기에 해당하는 것도 넣었지만 일시 후원금도 넣었어요. 이것은 이 일반 후원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 후원금은 맞는데 정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일시 후원금으로 약정 외의 것으로 하고 싶다 해서 넣은 경우에는 이 적용 순서에서 특정월 지정을 선택하시고 여기 약정 외 부분에 납입액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기 후원자가 그 해당되는 후원 종류의 후원을 하시는데 정기 후원금이 아닌 정기 후원과 관계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 적용 순서라는 곳에 특정월 지정을 선택하시고 이 팝업으로 뜨는 곳에 약정 외에 납입액란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하시면 지금 홍길동이 10만원에 대해서 약정 외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약정을 걸었죠. 그러면 그 건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10월달 하지 말고 2월달에 해서 월을 선택 1월 분이다.
네, 이렇게 2월 10일에 1월분에 해당하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내역들은 후원금 관리라는 메뉴에서 조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 메뉴에 보시면 건별 관리, 월별 약정, 월별 관리 납부, 후원금 직금 결과, 미납금 관리라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건별 관리는 등록된 모든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건별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한 달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왔지, 몇 건에 총 얼마일까, 궁금하시면 후원일을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로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입금된 건별로 입금일, 이 후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몇 건 얼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1년치를 다 보고 싶으시면 달력을 후원일자를 1월 1일로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1년치를 다 조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메뉴에서 보시면 하단에 문자 전송 기본 문안, 수정 문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 체크하시고 하단에 문자 전송도 기본 문안 클릭하시면 소중한 후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명. 이런 식으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걸 사용하시려면 발신 번호가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옆에 보시면 월별 관리 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정을 기준으로 조회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 홍길동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홍길동 위에 지금 2건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작일 8월 1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약정 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 게 정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 정기에 해당하는 건 보시면 총 이렇게 2칸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에 정기로 얼마를 해야 되는지가 쭉 뿌려져 있는 거고요. 요 밑에 납입된 내역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린 거 없이 착착 내고 있고, 아직 10월 달은 다 현재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지, 날짜가 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납이라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 후원금 약정외로 일시로 냈던 10만 원은 따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를 볼게요. 이 단체는 지금 200만 원씩 회비라는 종류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내기로 하였고, 보시면 현재까지는 쭉 9월까지는 미납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2월 10일 정도에 200만 원 낸 거는 1월 달 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별 관리 납부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여기 마이크로는 월별 관리 약정에는 1월 분에 납부된 걸로 체크가 되어 있지만 납부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2월 달에 납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정을 관리하지 않는 단체는, 약정이란 걸 등록해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있을 일이 없어요. 1월은 1월에 표시되고 2월은 2월에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약정이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월별 관리 약정과 월별 관리 납부가 다를 수 있다. 네. 이 점을 꼭 주의하셔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홍길동을 여기서도 검색을 해보면 10월 달에 17만 원 낸 것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면 8월 35,000원, 9월 35,000원, 10월에 10만 원 이렇게 납부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네, 꼭 생각하시면서 납부 메뉴와 약정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금 지급 결과 관리는 네, CMS를 이 순환 메뉴를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시는 단체의 경우에 활용하시는 메뉴이고요. 이 미납금 관리는 꼭 약정일을 넣고 조회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9월 한 달 동안 미납금이 얼마인지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꼭 약정일을 넣어서 검색해 주셨을 때 이 미납금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걸로 후원금 관리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후원금 관리에 보시면 네,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등록하고 납입된 후원금들을 다 등록해서 관리하시고 나면 연말이나 연중에라도 기부금 영수증 메뉴에서 해당되는 기부금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PDF로 인쇄가 돼서 진행이 되고요. 발급 대장에 가서 보시면 영수증 발급된 것들이 발급 번호가 붙어서 이력을 관리하실 수 있고 해당되는 거 체크하시면 재인쇄도 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등록했던 후원금들에 대해서 특히 개인 후원금 그리고 주소록에 후원자 정보,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들어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여기 2021년이 뜰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 검색하시고 해당되는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면 오른쪽 하단에 전송 자료 생성 네,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 파일을 바꾸지 마시고 이름 변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대로 홈택스에 올리시면 네, 개인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을 진행할 때 2021년에 해당되는 후원금 중에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은 미발급되어 있는 건들이 있다면 다 일시적으로 영수증 발급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발급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1년도 건에 대해서 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진행했더니 다 발급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인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발급 대장이라는 메뉴에서 인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영수증 발급을 하시고 나서 개인 정보가 수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건들이 있다면 검색하시고 체크하시면 하단에 발급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발급 취소 후원자 주민번호 오류 네, 이런 식으로 내용 남겨주시고 발급 취소를 진행하시고 주소록에서 후원자 정보 수정 후에 다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